이명에 도움되는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치료가 진짜 된다고요? 큰일 났네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흔히들 이명에 도움되는 지압법이라는 내용의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거 보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실제에서도 치료에도 사용하는 부분도 많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지압법만으로 모든 이명이 치료될까요? 그렇다면 저희 한의원에도 그렇고 또 다른 병원에도 환자분들이 아마 안 오실 겁니다. 물론 지압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경우에 지압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에는요, 크게 실증의 이명과 허증의 이명이 있습니다. 실증의 이명은 머리에 열이 꽉 차 있고 열이 많아서 이명이 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오히려 지압을 하면 그 열이 더 자극이 돼가지고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경우는 열이 올라온 것을 식혀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압을 하시기보다는 목 뒤, 귀 뒤에 냉찜질을 하심으로써 열을 식혀주는 것이 치료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명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서 현재 열이 많이 나고 더위를 많이 타고 체격도 좀 있으시고 힘도 좀 있으시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셨다, 이런 상황이시면 머리 뒤에 오히려 얼음찜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이명이 잘 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실증 이명이 있는 반면에 허증 이명이란 것도 있습니다. 허증 이명은 뭐냐? 귀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오는 이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귀 주변을 지압법으로 지압을 해줌으로써 귀로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도와주면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증 이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명을 갖고 계신데 추위를 많이 타시고 체력이 많이 딸리고 피로하고 손발이 차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노쇠해져 있으신 경우는 허증의 이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경우는 귀 뒤 예풍혈, 완골혈, 성궁혈, 풍지열, 태양혈 등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압법을 따라 하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실증의 이명 환자분들은 한 7-80% 되시는 것 같고요. 허증 이명 환자분들은 한 20-3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시면 지압법이 도움이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분들께 그래서 먼저 진단을 꼼꼼하게 해서 실증인가 허증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실증 이명인 경우는 냉찜질을 하시고 지압을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요. 허증의 이명의 분들은 지압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압법만으로 이명이 치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압법으로 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치료들이 행해져야 이명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실증의 이명과 허증의 이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의 이명 환자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머리와 귀에 열이 많이 떠 있으신 환자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말씀드렸듯이 목 뒤에 얼음찜질을 해드립니다. 또 염증을 식힐 수 있는 봉약침, 봉침 아시죠? 벌독을 빼낸 봉침을 귀와 또 귀 주변의 혈자리에 놓아드립니다. 그러면 그 봉침이 몸 안으로 스며들면서 머리 안에 귀 안에 염증을 식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귀 뒤에 이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교정을 해드립니다. 오른쪽이 틀어졌나 왼쪽이 틀어졌나 그게 원래대로 바로 잡히는 방향으로 잡아드립니다. 또 1번 목뼈도 이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목뼈도 오른쪽으로 틀어졌나 왼쪽으로 틀어졌나 그거를 잘 교정을 해드립니다. 목 뒤에도 예를 들어 2번부터 7번 사이에 목뼈가 틀어져 있는 게 있다면 그 부위에도 약침을 놓고 있습니다. 약침을 놔서 염증을 식혀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유양돌기나 이 1번 목뼈도 교정을 아주 살살 해야 됩니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교정하는 자체로 염증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침치료, 약침치료, 교정치료를 하고요. 약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에 완골혈, 예풍혈, 청궁혈, 태양혈 이런 곳에 놓고요. 또 근육에도 흉쇄유돌근이나 후두하근, 또 측두근 이런 곳에 약침을 놓음으로써 그 근육이 풀리게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해드려서 이명에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약을 처방합니다. 그 환자분들께 딱 맞게 어떤 분은 간의 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간의 열을 식히는 약을 드리고요. 혈액이 부족한 게 겸해져 있으면 혈액을 보강하는 약을 드립니다. 또 간과 함께 폐에도 열이 많이 차 있으면 폐의 열도 식혀야 됩니다. 폐의 열도 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상체론 열이 많이 뜨는데 하체가 약해져 있어요. 신장, 방광, 대장이 약해져서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거나 너무 자주 보시는 분은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하체를 치료함과 동시에 상체 열도 식혀서 온몸이 밸런스가 맞아지게 도와드리다 보면 실증의 이명이 잘 나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실증의 이명은 머리 뒤 냉찜질을 해드리고요. 목 뒤, 또 귀 뒤, 귀 앞쪽의 혈자리, 청궁혈, 완골혈, 예풍혈, 풍지혈, 태양혈 등에 봉침을 놔드립니다. 그리고 사암침을 놔서 오장육부의 균형을 조절을 하고요. 한약으로도 오장육부의 균형을 조절해서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증의 이명입니다. 허증의 이명은 왜 생기냐면 신장이 약해져서 많이 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한의학적으로 신장은 뇌척수액을 생기게 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이 약해짐으로써 뇌척수액이 안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귀에 림프액 보강이 덜 되게 되면 허증의 이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한약으로 보강하고 침으로 보강하고 또 약침으로 체질에 맞게 약침을 목 뒤에 놔가지고 그 귀 안에 림프액이 잘 생기게 도와줍니다. 또한 허증의 이명은 더욱 목 교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염증은 없는데 근육이 굳어 있고 또 뼈가 많이 틀어져서 고착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턱관절 교정도 하고 저평골 교정도 하고 또 목 2번부터 7번까지 목뼈를 교정을 해서 구조적으로 목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장육부의 신장을 보강하는 치료를 침과 한약으로도 해드리고 귀의 림프액을 보강하는 치료를 약침으로도 해드리고요. 또 구조적으로 뼈를 바로잡음으로써 허증의 이명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또 이 침과 약침과 교정과 한약으로 모든 이명이 치료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명에도 워낙 다양한 종류의 이명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 이 침과 한약과 약침과 교정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명이 생기신 경우는 열린 마음으로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서양의학에 요새 소리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켜놓는데 이 이명이 조금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잡음, 소음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이명이 뇌에서 크게 들리지 않고 아주 경미한 거구나 하고 인지하게 해서 이명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가는 그런 치료입니다. 저는 이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 이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효과가 없으면 안 하시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를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나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명치료는 이명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